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9월 7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4.86%,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6.59로 마이너스 7.9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장이 이번 연도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이게 된 특징은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이런 큰 변동성을 주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재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현재 역대 최대치인 약 13조 원을 이렇게 매수하였다라는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안 좋게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간으로 봤을 때도 월요일 하루만 이렇게 양선을 보이고 나머지 요일들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만 이렇게 연속성을 보였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도 약간의 연속성을 보였고, 개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묶이면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제약바이오랑 화장품 이러한 업종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두 업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은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1,600억대이고 2차 전지랑 이렇게 제약바이오 두 산업을 모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관절 주사제를 이렇게 개발을 하였는데 현재 이런 셀루덤젠이라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적응증을 넓히면서 이렇게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재료가 부각되면서 이번 주 107.14%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근데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은 중국의 BYD라는 회사랑도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BYD가 이번 주에 이렇게 판매율이 1위를 하였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셀루메드는 BYD 협력사로서 이렇게 전기 이륜차라든지 배터리 팩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복합 테마로 움직인 이 셀루메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니게라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간 상승률에 든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화장품 수출액이 이렇게 3조 2천억을 돌파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닷컴에서 뷰티 셀렉션 마스크 제품을 생산 중인 제닉이란 종목이 이번 주에도 63%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시총이 작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FN 가이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주 들어서 49.48%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기업 가치 제고 관련해서 이렇게 공시를 내면서 밸류업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가장 먼저 FN 가이드가 움직였었고, 그 다음 DKND, 이 종목도 주간 상승률에 들어 있습니다. DKND라든지 DB금융투자 이러한 종목들이 같은 재료로 이렇게 부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9월 중에 밸류업 지수 발표 일정도 있고 밸류업 관련주로 이렇게 세 종목이 함께 움직인 것도 특징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양자암호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월 4일에 STO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날에 이렇게 움직였었다가 이번 주에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STO 법제화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 재발이 예정이라는 이런 일정도 있고, 그리고 9월 말에는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STO 거래 탭 신설 예정이고, 키움증권은 이미 작년에 MTS에 조각 투자 정보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태사를 추가할 계획 등 이렇게 다음 주라든지 9월 말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테마의 이런 일정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는 이렇게 K옥션, 그리고 핑거, 그리고 뭐 갤럭시아 SM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도 이번 주에 많이 움직이게 됐었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투자 환기 종목으로 시총이 약 300억대인데, 이번 주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라는 일정과 그리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캐리 저시총의 투자 환기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지난달부터 9월 초에는 환경부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9월 6일에 이렇게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였고, 그러면서 9월 6일 당일까지도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전에 이렇게 화재 그리고 소방 이런 관련된 정책들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이후에 뭐 파라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더 움직인 것, 금요일에 크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이렇게 파라텍, 여기 소방 제품 관련하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좀 시총이 다 작은 종목들만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에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은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대비해서 약 12%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은 월요일부터 부각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에 들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 섹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투자를 하였다라는 재료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근데 월요일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발행이 되면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화장품주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진출을 하면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 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증권 리포트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주간으로 약 14% 정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9월 초에 보핏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신규 상장주이면서 로봇 관련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이 이렇게 부각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러 종목들도 움직이고 밸류업 관련주까지 이렇게 크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승률 탑 30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너무 다양하게 주도하는 테마 없이 다양한 테마가 이렇게 군집으로 이렇게 한 3, 4종목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다소 보인다는 것, 그리고 업종에서는 제약이랑 화장품 이러한 업종이 조금 부각을 받았었던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주가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품절주 성향을 띠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신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유통 비율이 상당히 작고 시총도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품절주 성향을 띠는 종목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좀 체크를 하고, 이럴 때는 좀 비중을 낮추던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현금화를 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시장에서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 9월 6일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조금 하락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9월 초나 중순에 로봇 관련해서 보피 출시라든지 밸류업 지수 발표 일정이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세계 폐암학회 이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내에서 다음 주 중에 생물보안법 통과 예정 소식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CMO 관련주들이 살짝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먼저 주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전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잃지 말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계속 관찰을 해보면서 저희는 배우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추석 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